한국인들 때문에 완전 다 죽게 생겼네. 한국인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태국 방콕의 자영업자들이 총리를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한국인들에 대한 원망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운영하던 스파가 한국인들 때문에 어려워져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얼마 후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행동이 완전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180도 변해버렸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한나입니다. 태국 전역에 지점을 둔 오아시스 스파 체인점 중 하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25살 태국 여자예요. 15년 전 부모님이 시작하신 이 스파는 태국에서 손꼽히는 마사지 체인이라 정말 걱정이 없었습니다. 구글 평점도 좋고 여행 블로거들이나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저희 매장은 언제나 추천 목록에 있었거든요. 제가 좀 철이 들고 기억이 나면서부터는 저와 마사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스파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향 좋은 아로마 오일 냄새, 은은한 조명, 그리고 편안한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제겐 마치 집과도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곳으로 와 숙제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사지 기술도 배우게 됐고 지금은 매장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의 주 고객층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정말 많았죠. 한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 없이는 매장 방문이 힘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셨고 서비스에 만족하면 후한 팁도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마사지사들도 한국인 손님들을 특히 좋아했죠. 수한나, 오늘 또 한국에서 단체 손님 오신대. 준비 잘 해놨지? 네,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됐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던 날이 생생해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손님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밝은 웃음소리, 친절한 태도,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게 우리 스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SNS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SNS에서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지나쳤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찾아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빠 이거 봤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대요. 저는 놀란 마음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들었다. 요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런 모양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왜 하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대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선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낙인을 찍고 대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SNS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보면 볼수록 저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에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단체 손님이 오셨어요.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서오세요, 오아시스 스파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싸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은 했지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자꾸 들었죠.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이제는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친절한 태도도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한나, 요즘 왜 그래?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SNS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뱅코리아 관련 게시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스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6개월, 우리의 오아시스 스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오아시스 스파 체인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점주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매일같이 위기 상황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죠. 뉴스에서는 통계상으로는 한국인 관광객이 20% 줄었다고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70%는 줄어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북적거리던 스파가 이제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죠. 특히 저희의 주 수입원이던 단체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사라졌습니다. 수안나, 이번 달 우리 매출이 또 반토막 났어.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1년에 몇 번씩 태국을 찾아와 우리 스파를 단골로 이용하던 한국인 손님들이 이제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발길을 돌렸다고 해요. 그분들의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벤코리아 운동의 여파로 한국인들도 태국 여행을 꺼리게 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셨습니다.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인들의 부재가 이렇게나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나눴습니다. 우리 스파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항상 밝고 활기찼던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마사지사들의 불만이 커져갔어요. 수안나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손님도 없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파의 베테랑 마사지사인 라타나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인 손님들은 까다롭기만 하고 팁도 제대로 안 줘요. 한국인 손님들이 제일 좋았는데. 다른 마사지사인 나타차도 한숨을 쉬었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도 한국인 손님들이 그리웠거든요. 그들의 밝은 미소, 친절한 태도, 그리고 후한 팁. 마사지사들은 기본급보다는 팁 위주 수입원이라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상황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해온 분들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자 마사지사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베테랑들마저 떠나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안나, 나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겠어. 여기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라타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스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15년 넘게 함께 웃고 울며 가족같이 지내온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그런 우리의 보금자리가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잠깐만요, 라타나.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라타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발표였죠. 우리 가족은 물론 직원들 모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좋아질 거야. 중국인들이 오면 우리 스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중국어 인사말도 가르쳤어요.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죠. 이대로라면 분명 우리 스파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 스파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시끄러운 소리와 강한 담배 냄새가 스파 전체를 뒤덮었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스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스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스파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떠들며 웃기 시작했죠. 그중 한 남자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거기 마사지사 맞지? 우리 좀 특별하게 해줘.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스파는 정당하고 건전한 마사지만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런 식의 요구를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마사지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뭐야? 돈도 안 받고 싶어? 너희들 장사하기 싫어? 그의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다행히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중국인 단체가 왔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손님이 마사지 중에 갑자기 마사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거예요. 마사지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객한테 망신 주는 거야? 너희 장사 망하고 싶어? 그 손님의 고함 소리에 저희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놀라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스파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저는 빠르게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손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분의 고함은 계속되었고 결국 우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 손님은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소동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동안 우리 스파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떠나갔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손님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협박은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SNS에는 우리 스파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중국인 손님의 글 하나뿐이었지만 그분의 친구들이 합세했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죠. 오아시스 스파는 최악이에요.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마사지가 너무 성의 없어요. 돈만 받고 대충대충해요. 관광객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심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심지어 우리 스파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우리의 평판은 순식간에 나빠졌고 구글 평점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잡혀있던 예약들의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수안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해명을 하려 했지만 거센 비난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몇몇 충성 고객들이 우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주었지만 그것마저도 금세 악플들에 묻혀버렸죠. 수안나 이래선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저희 같은 곤란을 겪은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또 오아시스 스파 지점 외에도 음식점, 옷가게, 다른 스파 가게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번 불거진 게 아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저희는 대표단을 꾸려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수입보다 피해가 더 큰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호소에 돌아온 답은 조금만 참아라였거든요. 결국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중국인들을 환영한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중국어로 사과를 하고 인사를 하는 영상을 올리니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중국인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치가 아팠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 손님들이 채웠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 스파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중국인 단체가 우리 스파를 나서면서 로비의 고급 화분을 실수로 깨뜨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놔둔 너희 잘못이지. 이걸 지금 우리더러 돈을 내라고? 너희가 내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말도 못할 정도로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변기는 막혀 있었고 바닥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일부 직원들은 이미 사표를 냈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수안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손님들 상대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볼래. 라타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라타나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스파 로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인 손님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중국인 손님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었던 벤코리아 운동.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왜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게 됐는지 그 이유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분노하고 원망하기만 했지 진짜 이유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크고 결정적인 문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 태국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약 78%를 차지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 명에서 2023년 15만 7천 명으로 8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급격한 증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였겠죠.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취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 66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검거된 사건도 있었고 태국인들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족들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조사해본 결과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죠.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라타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걸 느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타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오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고 저는 제 개인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스파의 수한나입니다. 최근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지만 점차 이해와 공감의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뉴스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몰랐네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스파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커플 관광객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인 손님이라 모두가 긴장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스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은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우리의 따뜻한 환대에 금세 편안해졌죠. 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네요. SNS에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해서 오기 전에 베트남으로 가야 하나 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태국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알게 된 사실들과 우리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손님은 진지하게 듣더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변화가 태국 전역에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 손님이 올 때에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 노력이 좀 닿았는지 한국인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여행객뿐만 아니라 가끔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찾아줬어요. 듣자 하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좋은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스파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례한 행동과 과도한 요구는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죠. 어느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또다시 소란을 피웠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마사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봐요. 그만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손님을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죠. 뭐야? 고객이 원한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희 장사하기 싫어? 그의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 가족 단위 관광객도 있었죠.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 손님은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스파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인 가족들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시끄러우셨죠? 그때 남자 손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멋졌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 손님도 덧붙였죠. 맞아요. 우리도 여행하면서 마사지샵에 있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처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직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손님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진정으로 우리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손님들만 받아들여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손님은 즉시 퇴출시키고 사전에 우리의 규칙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어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 중국인들에 대한 기대. 모든 게 우리의 편견에서 비롯된 거였죠. 수안나, 내 덕분에 우리 스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오아시스 스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인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의 규칙을 존중하는 분들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 블로거인데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아시스 스파의 이야기를 듣고 체험해보고 싶어 가보려고 하는데 방문해도 될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국 분들께 우리의 진심을 전할 차례잖아요. 환영합니다, 민지님. 저희 스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민지 씨는 우리 스파의 서비스를 꼼꼼히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죠. 수안나 씨, 태국 내 혐한 운동,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들까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위기를 잘 극복하신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처음엔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손님들에게 우리의 규칙을 명확히 알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손님들에게도 중국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인터뷰가 끝난 후 민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며칠 후 민지 씨의 블로그에 우리 스파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그녀의 솔직한 후기와 우리의 변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죠. 그 포스팅은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현지에 사는 한국인 분들도 많이 찾아주셨고 또 한국 여행객분들도 숙소와 먼데도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하진 않았지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변화는 다른 스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스파들이 우리를 모델 삼아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죠. 수안나,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어머니.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역 관광협회에서 한 제안이 왔어요. 우리의 경험을 다른 업체들과 나누어 달라는 거였죠. 태국의 기반이 관광업인데 최근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면서요. 이건 좋은 기회야. 수안나, 이번 일은 꼭 잘 해냈으면 좋겠구나.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오아시스 스파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는 벤코리아나 반항 감정 같은 말 대신 문화 이해,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때론 오해와 갈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우리 오아시스 스파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은 변화를 이어갈 거야. 언젠가는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 한국과 태국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맺어주는 그늘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태국을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으셨다거나 다른 나라와 저울질하는 중이시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저희 모두는 한국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감동 저장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 트래블 키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선물용 구성으로 부담 없는 가격, 누구나 좋아할 고급스러운 향으로 구성된 트래블 키트입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을 담은 선물로 주는 분과 받는 분 모두 품격을 높여보세요.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